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조은혜 씨의 책 소금의 시간, 건강을 짓다입니다. 네. 50대에 접어들면서 여러 건강 문제를 겪으셨던 저자가 천연 소금을 활용한 건강 루틴, 이걸 통해서 변화를 경험했다는 좀 개인적인 기록인데요. 보통 우리가 소금 섭취는 줄여야 한다. 이게 거의 상식처럼 되어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죠. 근데 이 책은 조금 다른 관점을 보여줘요.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염화나트륨 위주의 정제염 말고요. 다양한 미네랄이 들었다는 특정 천연 소금을 통해서 몸의 변화를 느꼈다는 거죠. 아, 맞아요.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.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저자의 경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저자가 50대에 들어서면서 발끝이 저리다거나 숨이 가쁘다거나 위장이 좀 불편하다거나 이런 여러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으셨대요. 네. 그러다가 지인 추천으로 바이칼 다이아몬드 솔트라는 그 특정 종류의 암염하고 광천수를 같이 먹기 시작하면서 변화를 느꼈다고 하는데요. 여기서 이제 저자가 강조하는 게 우리가 그냥 소금 하면 떠오르는 염화나트륨, NaCl 그 자체라기보다는요. 그 안에 들어있는 다른 미네랄들, 칼륨이라든지 마그네슘, 칼슘 같은 이런 미량 미네랄의 역할에 주목하는 것 같아요. 아, 그러니까 정제염이랑은 좀 다르다는 거군요. 그렇죠. 정제염은 염화나트륨 순도가 99% 이상으로 아주 높잖아요. 근데 책에서 말하는 바이칼 솔트 같은 암염이나 천일염 같은 천연 소금에는 그런 여러 미네랄이 조금씩 더 들어있거든요. 책은 바로 이 다양한 미네랄들이 뭔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, 이런 가능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을 이야기하는지 좀 볼까요? 먼저 혈액순환 쪽. 이걸로는 늘 차갑던 손끝이 좀 따뜻해지고 숨 쉬는 게 좀 깊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. 제1장에서요. 네, 맞아요. 이게 책에서 마그네슘 같은 성분이 혈관 이완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다. 이런 설명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근골격계 변화도 좀 흥미로운데 밤마다 다리가 불편했는데 그게 좀 가벼워지고 근육 뭉치는 것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정말요? 네, 저자는 이걸 근육과 대화하는 느낌이었다,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. 여기서도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역할을 또 언급하고요. 제2장에서요. 근육과 대화. 재미있는 표현이네요. 물론 특정 소금 먹었다고 바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사실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검증이 좀 필요하긴 하겠죠. 네, 그건 그렇겠네요. 호흡기 쪽 경험도 좀 독특한데요. 기관지가 원래 약했는데 매일 아침에 소금물을 코로 이렇게 흡입하거나 솔트룸 경험 후에 숨쉬기가 편안해졌다고 해요. 아, 솔트룸이요? 네, 이 솔트룸이라는 게 아마 그 미세한 소금 입자를 뿌려놓은 공간에서 호흡하는 소금 동굴요법 있잖아요. 할로테라피.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요. 제 3장 내용이고요. 아하, 그럴 수 있겠네요. 소화기 관련해서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하는데요. 식사 전에 광천수에 소금을 타 마시는 습관, 이걸 들인 뒤로 속이 좀 편안해지고 위장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. 제 4장에서요. 위장이 따뜻해지는 느낌이라. 네, 그리고 또 천연소금으로 입욕을 한 후에는 좀 거칠었던 피부가 부드러워졌다, 이런 경험도 이야기하고요. 제 5장입니다.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하셨네요. 책 부록에는 저자가 실제로 했던 구체적인 방법들도 좀 나와 있어요. 아침 공복에 광천수 한 컵이랑 바이칼 솔트 1g 먹기, 운동하고 나서 소금 넣고 목욕하기, 소금이랑 오일 섞어서 마스크하기, 밥 먹기 전으로 소금물 가글하기, 이런 것들이죠. 네, 방법들이 꽤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. 근데 이런 경험담들을 들을 때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지 않을까요? 예를 들면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진짜 소금 자체 효과일까? 아니면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라든지 플라시보 효과 같은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 하는 점이요. 아, 네.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. 맞아요. 이 책은 사실 엄밀한 과학 연구 결과라기보다는 저자 한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,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담은 기록이니까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런 경험이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소금과 특정 효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,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. 정말 중요한 건
책에서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그 주의사항인데요. 아, 주의사항이요. 네, 고혈압이나 신장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이런 분들은 소금 섭취 방법이나 양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. 아, 그건 정말 중요하겠네요. 네, 개인의 건강 상태를 꼭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거죠. 오늘 살펴본 소금의 시간 건강을 짓다는 건강 문제 앞에서 한 개인이 자신만의 어떤 해법을 찾아 나선 여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네. 이 책은 소금을 미네랄의 문장으로 읽어내려는 시도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특히 정제형과는 다르게 천연 소금에 들어있는 그 다양한 미량 미네랄들, 그것들의 어떤 잠재적인 역할에 주목하면서 몸과 마음의 연결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죠. 저자의 경험은 어디까지나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.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당신도 소금의 양만큼이나 그 종류, 그리고 그 구성이 우리 몸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한번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그런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네요.